여러분, 그 6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학교 공지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또 10월 18일까지 그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되면서 19일부터 이제 그 단계별 학사 운영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운영을 또 이제 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 19일은 이제 8주차로서 그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시간은 이제 그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학교를 이제 오시게 되면, 요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도록 하고, 또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으면, 줌이나 에드모드 온라인 시험을 이제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12일 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9일 날 시험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 공부를 좀 미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7장인데요. 저희들이 그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그 어떻게 그 멤버나 필드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로 접근 제어자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성질들 중에 저희들이 그 추상화와 인캡슐레이션, 그 다음에 그 다형성, 그 다음에 상속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상속.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속의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영어로는 이제 inheritance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의 이제 그 개념을 그냥 쓴 건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거를 이제 저희들이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미리 그 어떤 추상화된 개념의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모델링 한 거를 그 상속의 개념을 써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이제 좀 높이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추상화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 공통된 어떤 기능, 공통된 필드, 공통된 메소드를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놓고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것들을 하이 클래스에서 필요한 경우 선언에다도 쓰고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 상속에서 접근 제어를 이제 다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하고 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다형성인데 저희들이 그 동일한 그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의 이름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파라메타 인수들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 메소드 오버로딩 다형성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상속에서도 다형성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메소드 오버라이딩.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그 다른 기능을 부모에서 받은 걸 자식에서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대표적인 다형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주의해야 될 점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2교시, 3교시 때 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실 세계에서도 상속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뭐 주택이면 주택.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주택은 이제 받더라도 뭐 자동차는 내가 자식 클래스에서
새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기 내에서 새로 이제 정의하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멤버 또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속을 저희들이 쓰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의 재사용 요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부모 클래스에서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 대체 뭘 상속하느냐? 그건 이제 부모 클래스의 멤버 필드와 메소드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든 주로 메소드인데요. 메소드의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GUI 프로그램을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자바의 장점이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요 GUI가 상당히 이제 편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또는 컴퓨터 안에서 메뉴들 있죠, 이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부모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이미 자바에서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포트만 통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UML에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 그래서 실무에서는 UML 설계를 하게 되면 자바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IBM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요걸 이제 이름을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자식 클래스를 저희들이 자식 클래스 또는 하이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화살표를 위로. 요건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멤버, 요건 메소드.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웨이트라는 걸. 그죠? 강아지도 웨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걸 위에다 올려놓고 강아지도 먹잖아요. 이런 두 개가 있고. 이제 강아지 소유자는 이제 여기 소유자와 다르니까 요 자식 클래스에 선언하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요 다른 요 코끼리나 요 사자의 짖는 소리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거를 요 위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다른 것만 이제 요 밑에서 선언해서 쓴다. 요게 이제 좀 추상화됐고 요게 구체화됐다.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추상화를 하고 어떻게 요 구체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은 없지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요 기능들의 공통된 모듈이나 속성이 뭐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른 거를 또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쪽 3교시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이지 관계와 해지 A 관계에 따라서 좀 이제 좀 구분지어서 선언해서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요게 이제 추상화된 개념이죠. 요게 구체화된 거고. 그러니까 요 동물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 자전거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대학원생, 학부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쭉 되는 거고, 직원은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구분이 있죠? 관리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직원들의 종류 있잖아요. 이제 과장, 부장,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고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요거 있죠. 도형 중에는 사각형, 삼각형, 원. 얘들의 공통점은 도형이라는 거죠. 그죠? 점들이 연결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선언할 때 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요. extend.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요 뒤에 와요. 요 앞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 학생들이 혼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는 얘를 확장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확장하다. extend라는 말의 뜻을 좀 생각을 하면, 확장한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모 클래스를 뒤에다 주고, 물론 요 앞에 부모 클래스에 대한 세부적인 멤버와 메소드는 정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걔를 상속을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로 여기다가 필드나 메소드를 정의를 안 하더라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얘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지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 클래스, 이제 봐요. 부모 클래스가 뭔지 잘 모르면 그 말 뜻을 모르겠고, 앞에서 정의를 해야 되고, 부모 클래스의 멤버란 말 모르면 또 이해 못하겠죠? 멤버와 필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이름을 앞에다가 적고,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식 클래스에 해당되는 자식 클래스가 선언한 필드나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메인을 이제 선언할 수도 있지만, 메인에서 얘의 객체, 인스턴스를 선언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멤버와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다.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동차 예제를 좀 많이 듣죠, 자동차.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자식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 뭐 이제 좀 혼동해서 쓰니까 여러분들 좀 그때그때 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상위 클래스, 하이 클래스. 뭐 이게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어쨌든 부모 클래스에서 자동차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속도와 이제 요 셋스피드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속도를 이제 그 현재에 있는 요 디스라는 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요 스피드를 입력받은 값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뭐 그게 그 소형차든 대형차든 트럭이든 다 속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속도를 정의하는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가 되는 멤버와 메소드이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스포츠카만의 독특한 거 있죠. 터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플래그를 받아서 플래그 값을 터보 0 아니면 1로, 이게 불리안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뭐 1이면 터보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포츠카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는 필드와 메소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차에서는 요 터보 기능이 이제 없죠. 그 이제 스포츠카에서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스피드라는 걸 여기서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다음에 요 set 스피드도 여기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그림이 이제 아까 요 앞에 있는 요 그림을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자식 클래스고, 여기 자기가 선언한 터보와 셋 터보가 있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스피드와 셋 스피드를 물려받아서 이거 전체로 멤버 스피드와 터보, 그 다음에 메소드 셋 스피드와 셋 터보를 동시에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멤버고, 요 바퀴 모양이 움직이는 거니까 메소드라고 그림 보실 때 여러분들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앞에서 선언을 했던 그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서 멤버와 메소드의 접근 방법은 점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 메인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카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였죠, 아까. 요거 스포츠카. 그죠? 그래서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스턴스, obj.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obj.speed라는 게, 이 스피드라는 게 보면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스피드라는 필드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12로 속도를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셋 스피드라는 게 이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의된 메소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자기 거니까, 요건 당연히 이제 뭐 저희들이 배워왔던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그 클래스로 정의를 하지만 요게 익스텐드라는 것으로 얘를 상속받는, 상속 안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수가 접근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프라이빗라는 걸 접근을 못하고 퍼블릭을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으로서 개인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그 상속을 쓰는 이유는 이제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차마다 요거 동일한 거 있죠. 스피드와 뭐 이게 그 회전한다. 모든 자동차는 회전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걸 요 위에다가 넣고 클래스를 새로 만들고 구체적인 거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래요.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 위로 얘를 익스텐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모든 뭐 자동차, 트럭, 버스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통적인 거. 이걸 부모 클래스로 선언을 해놓고 자식 클래스들을 얘를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멤버와 필드를 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접근 제어자. 그 중에 이제 요 상속받은 거는 저희들이 그 프라이빗은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패키지도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얘 패키지와 얘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 그래요. 그 뒤에 있는 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되는 게 동일한 패키지에서는 가능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퍼블릭은 뭐 그 외부 패키지도 다 가능한 거고 특히나 요 프로텍티드인 경우가 저희들이 보면 상속받았을 때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외부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프라이빗한 것도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써야 될 거는 안 물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동일하지 않은 패키지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면 임포트라는 기능을 써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일 패키지에서는 당연히 자식 클래스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보였던 그림처럼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인 경우가 있어요. 익스텐드를 써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안에 요 동일한 패키지 안에 기어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이 지난번에 보였었던 그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 그림을 좀 요 표를 좀 외우시든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변수형 타입 앞에 쓰는 것들 있잖아요. 퍼블릭, 프로텍티드 없으면 패키지니까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절대로 본인 요 패키지 안에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거. 퍼블릭은 다 가능하다는 거. 뭐 두 가지 정도 이해하시고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에 있는 하이 클래스는 이제 접근 가능하지만 그 동일 패키지가 아닌 경우는 임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패키지가요. 프로텍티드는 뭐 가능한 거고 패키지. 이게 좀 말할 때 혼동스럽지만 어쨌든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하게 된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쉐입이라는 클래스. 얘를 상속을 받은 얘는 그렇죠? 렉탱귤러 안에서 XY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XY. 왜냐? 이 XY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얘를 이제 그 퍼블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프로텍티드로 하면 되겠죠. 프로텍티드로 하게 되면 이제 자식도 할 수 있고 패키지로 하게 되면 동일 패키지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 다양성 중에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그 애니멀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 위에
도구라는 자식 클래스가 있잖아요. 동일한 이름을 좀 가졌죠. 그 지난번에는 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요 it라는 거에 요 인수 있죠. 인수. 요게 정수형인 경우와 요 안에 그 뭐 W형인 경우 서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메소드 오버로딩이고 오버라이딩은 상속받았을 때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예제인데요. 요게 이제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거를 요거 도구가 상속을 받았죠. 그때 이제 요 사운드라는 거는 여기는 없지만 정의가 여기서 이제 사운드라는 걸 써서 멍멍했다 이거죠. 하게 되면 요 메인에서 보면 요 메인에서 정의를 하면 요 D라는 인스턴스는 요 애니멀이 아니라 도구죠, 도구. 도구의 사운드는 얘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멍멍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건데, 요거 퍼블릭 보이드면 여기도 퍼블릭 보이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접근 제어자도 똑같아야 되고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구현하기도 하고 이따가 보면 슈퍼라는 개념을 써서 메소드로 호출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 보이드 인티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 이것도 이제 뭐 퍼블릭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 슈퍼라는 걸 써서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선언을 정의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이게 페어런트라는 그 부모 클래스죠. 이 안에 보면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예요. 이거는 이제 차일드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 안에 보면 동일한 게 있어요. 퍼블릭 보이드 프린트. 오버라이딩을 한 거죠. 이거를 보고 오버라이딩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그죠? 상속받은 놈의 동일한 메소드. 근데 이제 얘를 수행하고 싶다. 물론 이제 메인에 가서 요거를 선언해서 얘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자식 클래스 안에서 그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슈퍼라고 쓰면 됩니다. 슈퍼. 엄마 거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 거의 프린트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고 부모님 거의 프린트. 그러면 얘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기 거. 그죠? 그래서 요 메인에 가서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OBJ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그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 선언을 했죠. 요거의 프린트라고 하면 얘가 수행이 되면서 다시 부모님께 수행이 되고 요게 수행이 되면서 요걸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슈퍼라는 키워드. 슈퍼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이 안에서 메인 안에서 얘를 다시 obj.print라고 하게 되면 얘를 선언하는 건지 얘를 선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얘를 정의를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서 부모의 프린트라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속을 할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쓴다. 부모의 그 멤버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보면 그냥 그 멤버를 가능한 한 이제 부모 클래스나 요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멤버 이름 동일하게 하지 말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들은 점 멤버 연산자를 써서 자유롭게 이제 요 안에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메소드가 문제잖아요. 메소드가 그렇죠? 그 메소드가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른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대로 쓰면 이름이 동일한 경우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경우에는 요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서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